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신경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짓게 되는데 하나는 중추신경계고 또 다른 하나는 말초신경계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저 등뼈 안에 있는 척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말초신경계는 이제 중추신경계와 신체기관 내지는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끝에가 있는 것들을 말초신경계라고 한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라는 건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짓는데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짓고 체성신경계는 수의적 근육과 중추신경계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그렇죠? 뭐 만지고 싶으면 만지고 뭐 이러는 것들에게 이런 것들 이런 활동에 작용하는 게 체성신경계라는 거고 자율신경계는 제목 그대로 지가 알아서 활동을 하는 신경계죠. 그래서 혈관이라던가 특히 뇌 같은데 아니 뇌란다 심장 우리 심장을 뭐 뛰어라 그러면 뛰고 뛰지 말아라 그러면 안 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불수의적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심장을 뭐 지멋대로 근이라 그러잖아요. 지멋대로 뛴다 그래서. 그래서 불수의적이라 그러는데 이런데 이제 뭔가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하는 이런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하고 다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구분짓는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부분은 우리가 뭔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불수의적인 자동적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니까. 그래서 교감신경계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상황이 활성화돼서 그렇죠?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뭔가 작용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교감신경계고 부교감신경계 같은 경우는 흥분돼 있는 활성화돼 있는 것들을 평상시로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그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 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뇌는 일단 뭐 다양하게 구조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뇌를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후뇌, 중뇌, 전뇌로 구분하는 거고 여기를 후뇌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하늘색으로 지금 돼 있는 여기를 후뇌라 그러고 말 그대로 중간에 있어서 중뇌라 그러고 맨 위에 있어서 전뇌라고 한다. 그렇죠? 후뇌의 기능은 일단 이게 후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척수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척수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이 전뇌로 중뇌와 전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가 일단 하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후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간의 생명유지 활동을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호흡이라던가 운동 기술이라던가 각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 무슨 얘기냐면 후뇌를 다치면 생명 유지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호흡이 안 된다던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후뇌는 다시 연수 그다음에 소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그림이 아직 안 나왔구나. 보면은 요게 이제 소뇌고 운동 기능과 평형 감각을 주로 많이 이제 담당하는 소뇌고 요 부위가 연수고 여기를 교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을 망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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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척수가 두개골 안으로 연장된 거로 심장박동, 호흡, 순환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한다. 연수가 다치면 그렇죠? 생명 유지 활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망상계는 잠자는 거, 각성 수준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되는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특히 각성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소뇌는 우리가 뭐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게 이 소뇌를 얘기하는 건데 운동 기술을 통제하는 게 소뇌고 교라는 거는 이 정보를 소뇌로부터 뇌의 나머지 영역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 그리고 중뇌는 후뇌 위에 있고 전뇌 아래에 있는 거를 중뇌라고 하는데
시계와 피계라는 게 있고, 시계라는 거는 유기체로 하여금 환경 내의 정향 방향을 가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가 남쪽인지 동쪽인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를 이제 그 시계라고 하는 거고, 이제 어느 자극을 받으면 그쪽 방향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시계라고 하고, 피계라는 거는 운동과 각성에 관여해서 감각 자극으로 향하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시계는 방향을 알게 하는 거고, 피계는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거. 그렇죠? 이거를 피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중뇌는 작지만 각성, 기분과 동기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특히 정서에 많이 작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금방 설명한 부분인데, 요게 시계고 요게 피계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전뇌를 보면 가장 뭐 상위 수준이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인지라던가 사고라던가 정서,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 전뇌는 크게 두 가지 부위로 다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대뇌 피질, 그렇죠? 껍데기. 우리 그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겉에 쭈글쭈글한 부분, 여기를 이제 대뇌 피질이라 그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을 피질하로 그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대뇌 피질이라는 거는 좌반구, 우반구 두 쪽으로 구분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뇌의 모습인데, 겉에 있는 것들을 이제 피질이라 그러고, 요 중간에 있는 거를 피질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뭐 뇌하수체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여기를 시상이라 그러는데, 시상, 뭐 시상 하부, 그다음에 요 콩같이 생긴 보라색 요 모형은 편도체라 그러는 거, 편도체, 그렇죠? 그리고 기억을 주로 담당하는 해마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해마도 여기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기 전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이제 각각 뇌의 구조에 따라서 하는 역할과 설명을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후뇌, 중뇌, 다음에 전체 전뇌. 금방 그렇게 공부를 했고, 피지라 같은 경우는 피지라의 뭐 시상이나 시상하부, 뇌하수체, 변형계, 기저핵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 사고와 정서, 행동을 관장하는 기능을 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정서와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기억이 잘 나는 사건들은 정서와 강력한 정서를 경험한 것들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관련되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앞서서 공부한 그 시냅스들 사이에서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를 막 주고받으면서,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는 이 뇌 가운데 있으면서 뇌의 다른 부위들과 뭔가 밀접히 상호작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 시상이라는 거는 이 뇌 중앙에 있다 보니까 감각기관, 눈, 귀, 코, 입 뭐 이런 데로 전달되는 정보를 중계하고 여과해서 대뇌 피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지나가는 길로서 역할을 하고, 이게 이제 대뇌 피질로 가면 뭔가 판단을 하고, 그렇죠? 통제를 하고 이런 작용을 하게 됐죠. 그 시상 하부는 시상 아래쪽에 있어서 시상 하부라고 하는 건데, 체온 유지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배고픔, 갈증, 성행동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체온, 혈당 수준과 신진대사가 정상 범위 내에 유지되는 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간호학이나 의학에서 얘기하는 바이탈 사인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시상하부에 있는 뇌하수체에서는 다양한 호르몬, 우리 인체 작용에 필요한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하는 내분비선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 뇌하수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제 뇌하수체에서 이런 호르몬 신호를 보내면, 뭐 이제 뭐 신체 여러 곳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그 생명 활동을 통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변형계라는 거는 그 시상하부의 일종인데, 그러니까 변형계가 시상하부보다 조금 더 큰 건데, 변형계는 해마와 편도체를 포함하는 전내 구조로 동기, 정서, 학습과 기억에 관여한다. 특히 해마가 기억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해마를 다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기억을 관장하기 때문에 뇌 가운데 있고 쌓여져 있고 다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해마를 다치게 되면 뭐 기억을 잘 못한다던가 아니면 기억을 새로 생성 못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편도체가 이제 정서와 이제 관련되는데 특히 무서운 사건들과 관련돼 가지고 작용을 하게 되는데 편도체가 해마 끝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무서운 기억, 정서적으로 강력했던 것들이 훨씬 더 우리 기억에 잘 남게 되는 거죠. 편도체가 해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렇죠? 그리고 기저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대뇌피질로부터 어떤 통제하는 명령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각 근육으로 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기저핵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대뇌피질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대뇌피질인데 대뇌피질은 겉에 보이는 쭈글쭈글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뇌에서 가장 복잡한 기능을 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각, 사고, 정서, 운동 뭐 이런 것들에 다 관여한다. 그래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거를 회라고 하고 그 골짜기처럼 들어간 거를 구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뇌는 일단 크게는 좌방구, 우방구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건 육안으로도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부학적으로 해부를 해보면 그렇게 돼 있고 이 방구가 대측 통제라 그래서 우방구는 우리 신체의 좌측을 좌방구는 우리 신체 오른쪽을 통제하는 걸로 그렇죠? 서로 반대쪽을 통제하는 걸로 돼 있고 이 좌방구 우방구는 교련이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교련이라는 거는 신경 다발이고 뇌량이라고 한다. 뇌량 그렇죠? 그래서 두 방구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좌방구 우방구는 이제 물리적으로 육안으로 우리가 대뇌 피지를 구분하는 거고 이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처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이제 대뇌 피질 내 조직화라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후두엽은 대뇌 피질의 뒤쪽에 위치하고 뒤통수 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시각 정보를 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눈이 말짱하더라도 눈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잘 못 본다거나 아니면 안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두정엽이라는 거는 후두엽 앞쪽에 그쵸? 요 위에 정수리 있는 곳쯤에 위치하고 있는 걸 두정엽이라고 하는데 체감각에 관련된 정보를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쵸? 피부로부터 느껴지는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축두엽이라는 건 귀 위 옆쪽에 있는 그 대뇌피질을 측두엽이라고 하고 당연히 귀 근처에 있으니까 청각신호 언어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전두엽이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전두엽 이마 뒤쪽 바로 이마 뒤쪽에 있는 걸 전전두엽이라 그러고 가장 이상적인 사고 추상적인 사고 그렇죠? 학습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전두엽, 여기가 두정엽, 후두엽, 여기가 축두엽, 그렇죠? 이렇게 대뇌 피지를 위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기능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소성이라는 거는 뭔가 망가지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렇죠? 아까 그 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공부하면 관련되는 뉴런이 막 만들어지고 안 쓰는 거는 사라지고 뭐 이런 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뇌 같은 경우도 계속 환경에 적응하면서 더 발달하기도 하고 내지는 특정 위치의 기능이 망가지면 그 옆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그 인간이 인간답게 기능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능이 다른 영역으로 할당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뇌의 가속성과 관련돼 가지고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책상에 앉아서 밤새고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만큼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액량이 많아지면 뇌로 들어가는 산소량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 얘기는 뇌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또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또 내지는 이런 가소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심혈관, 유산소 운동이 뇌 기능과 인지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특히 이제 노년기가 돼서 치매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신체 활동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신체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뇌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인지적인 기능도 발달시키는 거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운동을 좀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뇌를 연구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살아있는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 피어니스 게이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고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는데 굉장히 평소에 사람이 온순하고 그렇죠? 착했던 인품이 괜찮았던 성격이 온순했던 사람이었는데 광산에서 일하다가 폭발 사고로 쇠파이프가 뇌를 관통하게 돼요. 전두엽을 관통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우리 생명유지 기능이 있고 그 부분이 손상되면은 죽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피해가고 전두엽만 쇠파이프가 관통하면서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전두엽이라는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났는데 치료가 그러니까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그 사고가 있기 전과 성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포악해지고 무례해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 전두엽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구나. 뭔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뭔가 사회 규칙을 따르고 규범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기능을 전두엽에서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 피어니스 게이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고 심리학 개론책에서 심리학자가 아님에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인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에도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좌반구, 우반구가 분리되고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 간질 치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간질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운데 뇌량을 절단하는 그렇죠? 그런 수술을 시행했고 뇌량을 절단한 환자에게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더라.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우리의 좌반구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것 같다. 그렇죠? 언어의 기능이 좌반구에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뭔가 우리가 물체를 봤을 때 만약에 이 뇌량이 전단돼서 좌반구와 우반구 사이에 어떤 신호를 서로 주고받지 못하게 되면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으로 보는 거는 보면서 그게 뭔지는 알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어 기능이 좌반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촬영 기술이 발달하면서 엑스레이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뇌전도를 한다던가 CT를 한다던가 PET-CT 같은 걸 한다던가 MRI에서도 펑셔널 MRI라 그래서 기능 뇌 영상 fMRI 같은 거를 찍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최근에 이제 더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이 이제 이 피니어스 게이지가 전두엽을 다쳤을 때 모습이라고 해요. 이렇게 쇠파이프가 뚫고 들어가서 전두엽이 지금 망가졌죠. 다행히 이 중뇌나 후뇌가 다치지 않아서 죽지 않은 건데 이제 이 통해서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된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CT나 MRI를 통해서 최근에 뇌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